안녕하십니까. 토겐스탁의 김보스타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요, 토겐스탁에 있는 주식 화이상품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코너로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에는 트럼프가 살 종목이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살 종목, 트럼프 대통령이 뭘 종목을 사고 상품을 사고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또는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과 가이드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는 그런 코너고요. 주요 이벤트들 그리고 해외 투자, 특히 해외 선물 쪽 지수상품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코너니까요. 이 코너를 통해서 해외 선물 투자, 해외 주식 이렇게 투자하신 분 또 국내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늘 집중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재밌는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토겐스탁은 총 3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 전화로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를 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상담 말고 난 문자로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 샵 3989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그리고 해외 투자, 해외 선물 상담 다 가능하니까요.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검색창,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다가 톡앤스탁을 치시고 딱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상담 게시판이 나옵니다. 이 상담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딱 클릭을 해서 글쓰기 버튼을 딱 클릭을 하시면은 상담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상담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상담을 여기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토겐스탁에 들어가시면 또 노란통 메신저가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쪽에서 상담 올려주시거나 정답 맞춰주시면 그분들 역시 같이 저희가 참여 가능하다는 거 공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은 참여 이벤트로 주식 교육 VOD, 파생선물 교육 VOD, 해외선물 교육 VOD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퀴즈가 나갈 건데 이 퀴즈를 맞춰주신 분들 3분한테는 제가 참여 이벤트로 토겐스탁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그 3분 중에 1명은 10,000원 기프트콘 상품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럼 바로 퀴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가 좀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퀴즈가 어떻게 보면 안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이거 산수만 잘하면 됩니다. 자,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정할 때 BP, 베이시스 포인트로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 1BP는 몇 퍼센트일까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퀴즈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거 제일 어려운데 1번 0.1%, 2번 0.01%, 3번 1%. 자, 이 3개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 3개 중에 정답이 있고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오니까 잘 들어보시면 정답을 맞힐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아신 분 샵 3989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전화로도 얘기해 주시고 상담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게시판에도 올려주시고 하시면은 같이 방송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튜브 스트리밍도 하고 있으니까요. 너튜브에도 올려주세요. 너튜브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트럼프 살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트럼프가 살 종목. 지금 국내 주식 투자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이 트럼프가 살 종목. 오늘 함께 해주실 2분 모셨으니까요. 그 2분 소개와 함께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오른쪽에는 정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야신 김동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 반갑습니다. 왼쪽에는 선재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야신 김동우 대표님 진짜 오랜만에 뵈시는데 그동안 근황 그다음에 저희 사실 이제 이 2분이 예전에 수익대에서 첨예하게 그 상위권 경쟁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근데 야신 김동우 대표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과 함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 채널을 통해서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좀 뭐 설레는 마음도 있고 한데요. 어쨌거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드리기 위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을 다할 거고요. 요 근래 시장 자체가 워낙에 혼조 흐름도 강하고 또 우리 또 트럼프님께서 워낙에 막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참 대응하기 어려운 장세라서 저는 좀 많이 쉬고 있어요. 많이 쉬면서 좀 쉬고 있다. 네.
좀 잦은 어떤 뭐 진입이나 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보다는 기회만 잘 포착을 한다면 여러분들 오히려 또 뭐 더 안정되게 좋은 네. 수익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는 것도 투자니까요. 그렇죠. 예, 요즘 뭐 강의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강의 좀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하셨었는데. 지금 뭐 방학 기간이라 방학 기간이군요. 같이 원래 또 놀고 있고요. 네, 원래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원래 강단에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찾아뵈실 분들 한번 찾아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 왼쪽에는 선재 스타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2주 전에 뵀었고 지금 뵀는데 지금 네. 지지난주에 픽 이렇게 해외 선물 추천 그 자리를 드린 게 네. 상당히 주요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날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뭐 그렇습니다. 뭐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고점 돌파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반등을 기다렸다가 매도 눌림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위아래로 출렁거리는데 좀 변곡을 많이 노려서 체킹을 했었습니다. 뭐 이따가 뭐 자리들 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뭐 지금도 오늘 보면 오늘은 이제 뭐 23일 날 뭐 파월 의장 연설 기다리면서 좀 혼조세를 띠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구간들에 와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추가적인 움직임들 좀 주시하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인사말 좀 들어봤는데 저는 두 분한테 간단하게 좀 시황 전략 하나 듣고 싶거든요. 우리 야식김동호 대표님 그 국내 지수나 해외 지수 해가지고 간단하게 전략 시황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 먼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요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1900선대의 어떤 지지력을 지금 발휘를 계속은 하고 있지만 사실 안타까운 건 국내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재료가 너무도 부재하다는 게 가장 뭐 안타까운 사실 좀 마음이고요.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네. 그 뭐 거래가 개인 별로 분들은 그동안에 또 많은 타격을 입은 상태다 보니까 네, 그러기 오히려 상태죠. 지금 그러기 상태다 보니까 뭐 저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이제는 뭐 겁이 나서도 못하는 그런 이제 돈이 없어서 상태다 못하는 보니- 예, 거죠. 그렇죠. 무서운 물을 많이 타가지고 계속 물을 어디서 길러가지고 막 타다 보니까 근데 웃으면 안 지금 뭐 되는데 최근에 뭐 진짜. 태풍도 많이 오고 또 물은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좀 더 뭐 돈이 좀 모자라다면 좀 더 힘을 가지시고 좀 용기를 가지시고 또 대응을 하면 어디까지나 뭐 계속 바닥을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1900선의 지지가 깨진다면 좀 더 좀 혼란스러운 장세가 되겠다는 싶은데요. 그 부분만 잘 이겨낼 수 있다라면 뭐 또 중국, 미국 또 어떤 발언이 나와서 또 서로 지금 뭐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1900선대가 일시적으로 뚫린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는 오지 않을까.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다우 지수 뭐 26,000대를 훌쩍 넘어서 고점까지 찍은 이후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감이 좀 많았어요. 너무 고점이라서. 네, 너무 고점이고 올라갈 재료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뭐 금리 인상 뭐 지속적으로 하고 경제 지표 잘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뭐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지수들은 좋게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물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또 나쁜 악재들도 겹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고요. 고점 논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뭐 근간에 보면 지금 고점과 또 하락이 할 때는 굉장한 또 하락세가 나오는 그런 혼조 흐름에서 좀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변동성도 커지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도 좀 무의미한 그런 장세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대응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길은 있다는 거죠. 시장은 대응이지 어떤 룰에 의해서 예측은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측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응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야식인도 대표님이 두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이렇게 어떤 거냐면 황소는 올라갈 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지만 곰은 뛰어내릴 때 창문을 확 뛰어내린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하락할 때 급락. 예, 이런 얘기. 요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점 논란이 좀 있으니까 좀 한번 시장 길이 있다. 예,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선재 스타님, 지지난주 뵈고 2주 만에 뵀는데 간단하게 이제 전략이나 시황 전략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지수대로 해가지고 좀 네,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저번 주에 저희가 나스닥, 오일, 골드 뭐 운 좋게 좀 변곡
기술들을 다 잡아냈었는데 물론 아주 중간에 운 좋게란 말이 요즘 유행이에요. 이게 잘하시는 분들이 꼭 나와가지고 네. 너무 정성없네 왜 하시는 것 그러냐면 같아서. 그게 있죠. 약간 뭐 네. 불확실성들이 많기 때문에 아, 예. 뭐 그 자리를 보고 확신을 갖고 뭐 200개, 500개를 배팅을 한 2, 3일 동안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파동들 보면서 약간씩 뭐 입절을 잡고 뭐 대비를 하는 게 있어서 네. 약간 뭐 보는 대로 가면 약간 그래도 우리가 보는 세력들이 좀 더 강했다 이렇게 좀 운이 좋다 표현을 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표현이 약간 운이 좋대요. 아니, 그 다른 그 출연하신 분 중에 그냥 자기 별명을 럭키 세븐이라고 지은 분이 계셔가지고. 아니, 다 운이래요, 다 운. 알겠습니다. 계속 한번 해주시죠. 그럼 뭐 방금 뭐 국내 선물 같은 우선은 뭐 종합지수 방금 연락하니까 좀 딜레이가 있어서 국내 선물 차트하고 네.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이렇습니다. 그 미국 지수가 굉장히 강한 배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제 저희가 이제 뭐 고점에서 눌림을 보긴 했었으나 뭐 국내 선물 보자면 이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칠 구간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구간에서 지금 260 초반대 네. 반등까지를 롱포로 끌고 가시라. 그래서 아래 구간에서 롱포 매수를 드린 상태고요. 우선은 전 저가까지 뭐 260 초반 지수부터 264 지수까지 매수 반등을 보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제가 요즘은 이제 국내 선물 배팅을 뭐 크게 안 하고 있어서 약간 뭐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걔네들 시도하는 구조기 때문에 258 지지력을 보이면 그대로 돌파 260 구간을 돌파한다고 보시면 되고 눌리들도 256 중반 지지라인다. 그래서 255를 깨지 않고 지지력에서 바로 반등이든지 아니면 눌린 구조를 살짝 주더라도 누르고, 네. 256 지수부터는 여러분들이 지지력을 받아서 우선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우선 미국 지수들은 뭐 그렇게 뭐 세 보이지는 않으나 뭐 이렇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제가 막 열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운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골드하고 이제 지수하고 좀 연동이 되는데요. 뭐 지수 같은 그림들 한번 나스닥 한번 기준으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요. 우선 뭐 지금 중요한 구간이 이 구간들이죠. 우선 저희가 여기서 추세 매도를 쳤을 때 1차 목표, 그 다음에 마지막 목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바로 깨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나왔을 때도 사실은 이 구간까지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었어요. 저도. 네, 맞아요. 근데 얘가 좀 강해져서 어제 그제 이제 고점에서 눌림목을 보고 어제도 이제 추세로 매도를 많이 주긴 했으나 추가적인 눌림들이 없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전반적인 혼조세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파울로장 연설의 기대치 때문에 얘를 돌파해 보려고 시도는 하고 있으나 얘네들 우리가 추격할 이유는 없겠죠. 단지 이제 상단부 제약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뭐 보합을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전반적으로 크게 움직이더라도 뭐 지수는 고점을 높이는 그림이 아니라 아래 구간은 뭐 올해 안에 깨는 게 좀 부담스러운 그림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점 제외한 저점 제외한 중간에서의 보합 혼조세 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이제 골드 같은 경우도 뭐 지수가 강할 때 좀 약세를 띠고 지수가 빠질 때 강세를 띠는 그래서 골드하고 유로는 어제 반등을 노렸는데 그 전에 이제 매도에 추세 매도를 보다가 이제 어제부터 다시 반등을 노렸었는데 눌림에서 지지력을 확보한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반등 여력들 가능성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지수나 크루드 오일은 오늘 매수 시도하는 게 크기 때문에 매수를 미장에서 강력하게 시도하면 열어줘야 되겠지만 그 전 돌파 전에는 우선 추격은 좀 자제하시고 단타가 아닌 이상은 좀 그림들 좀 오늘 확정이 난 다음에 미장부터 대응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잭스돈 미팅 때문에 약간 좀 다들 좀 그렇죠. 몸살이 약간 좀 띄고 있는 있죠. 것 같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본 코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살 종목. 자, 한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또 바쁘게 지냈어요. 사실 지난주 사실 저희가 간이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홍콩 시위대 사태 때문에 제가 이제 홍콩 시위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한국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신다고 해요. 그 한국 영화 이제 1987, 뭐 변호인 이런 거 보고 막 펑펑 우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민주화의 선배라서 그런지 일단 뭐 그렇게 해서 저 혹시나 무슨 사태가 날까봐 정말 간을 졸이고 보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중국도 이렇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너무 서로 부담스러워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윗을 보니까 지난주 한 주 트윗은 딱 5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페이크 뉴스. 무조건 이거 페이크 뉴스다. 뭐만 올라오면 무조건 페이크 뉴스래요. 다 자기 공격하면.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 좀 저격하는 거. 그냥 세 번째는 자기 선거운동. 나 이거 잘했다, 저거 잘했다, 저거 잘했다. 미국 잘 나가고 있다.
그다음에 중국과 미연준. 미연준. 근데 미연준이 여기서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미연준을 적으로 삼아서 얘기하시면 처음 봤어요, 저는. 네, 그렇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이 중에서 한번 지난주 리뷰 차원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날이죠. 미국 시간 14일, 한국 시간 15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요거는 이제 트윗이 아닙니다. 발언이라서 트윗을 가져오진 않았어요. 자, 3대 은행 CEO와 전화를 통화를 했습니다. 뭐 JP 모건 체이스의 뭐 제이미 다이먼, 그다음에 BOA의 브라이언 무이니안, 그다음에 시티은행의 이제 마이크 코벳 이렇게 통화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때가 어느 때냐면 미국이 급락 나왔을 때요. 급락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 다음날 뭔가 이제 가슴이 좀 그랬나 보죠. 전화해서 물어봤나 봐요. 지금 시장이 어때요? 소비 시장이 어때요? 그랬더니 이제 CEO들이 너 때문이다 라고는 얘기 못하고 그렇게는 얘기 못하고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있어서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전일 미국채 장기물 단기물 수익 역전 현상이 나오자마자 경제선상 체크한 걸로 보이는데 자, 16일에 이제 근데 미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두 분께서는 요 상황에서 이게 변동성이 컸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좀 어떻게 된 전략을 구사하셨는지를 한번 전 리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우리 야신 김동우 대표님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뭐 간략하게 한 세 종목 정도를 놓고 보자면요. 네. 뭐 골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1546.1까지 단기 고점을 찍었는데 사실 뭐 1500선이 넘어서면서는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 해서 골드의 뭐 매수 포인트라기보다는 워낙에 상승세 자체가 강하고 또 달러화도 뭐 강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대충 이제 맥점을 미 지수 선물의 어떤 반등 시점을 봤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서 네, 지금 이제 골드 띄워놨는데요. 해서 저는 이제 1540선대와 맥시멈 뭐 골드 1540. 네, 맥시멈 한 1550선대를 한 번쯤에 강한 뭐 매도 포인트로 보고 이제 저희 전략 대응을 해서 1540선대부터 매도를 들어가기 시작해서 또 저도 운이 좋게 또 1546.1의 고점을 찍은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제 제가 봤던 라인은 1490 라인이었는데요. 1590 라인. 1490. 네, 그렇죠. 1490. 거기까지 또 이것도 운 좋게도 1488선대까지 정확하게 찍고 하지만 그간에 좀 지속적인 골드의 강세가 왔기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봤었고요. 해서 역시나 다시 한번 1500대 이상으로 한번 또 끌어올리는 힘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1546.1의 고점 부근에서의 단기적으로 1490선대까지 한 이제 500틱 정도 되겠죠, 그죠? 네. 그 구간 내에서 이제 수익을 잘 이뤄냈고요. 그래서 500T 하면 이제 곱하기 10달러. 곱하기 10달러니까 뭐 한 5,000불. 곱하기 이제 10달러에다가 또 곱하기 또 계약수. 이제 거기다 이제 또 원화를 또 곱해야 돼요. 네, 요즘에 또 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서 올라가지고. 그래서 또 뭐. 그러니까 해외 선물에서 돈 벌면 애국자 되는 겁니다. 애국자 외화벌이. 네, 그런 마음으로 네. 해서 지금 그렇게 대응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로 봤을 때 자, 지난 8월 이제 6일이죠. 이날 뭐 최저점을 찍으면서 그간의 이제 상승폭에서 또 악재가 이제 돌발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올 게 맞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죠. 그래서 그 8월 6일 이전에 매도 포지션을 전저점인 6,972선대까지는 좀 어렵겠다라고 봐서요. 두 분 다 일단은 약간 비슷하게 보셨네요. 네, 지금 우리 또 선생님 번에 갖고 오신 거 보여주기 쉽지 보니까 않다. 거의 저랑 비슷해서 좀 짜고 치는 뭔가 아닌가 이럴 참고로 정도로. 두 분이 진짜 오랜만에 만나셨거든요, 아직. 네, 제가 작년에 뵙고 처음 뵀는데. 네, 선생님 또 늦게 오셔가지고 인사도 못했어요. 그래서 7,200선대를 단기 지지 라인으로 보고 이때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뭐 골드가 1,540에서 1,550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거고요. 사실은 그것도 정말 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제가 봐도 그래서 이제 미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악재가 돌발을 한다 하더라도 또 단순간에 무너지는 경기 침체 그 얘기는 나온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렇죠? 네. 했기 때문에 또 금리 인하 문제도 있었고 또 미중 무역 협상의 여지가 또 남아있다는 또 뉴스들이 나오면서 요즘 근래의 시장 장세를 뭐 변덕스럽게 만드는 그런 장세다 보니까요. 해서 이 라인대에서는 7,200 라인대에서부터는 단기 매수로 대응을 해서 7,200. 네, 그렇죠. 7,700선대까지 보고 있고요. 보셨다. 예,
보신 거죠? 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현재 이제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저희 이제 한 3일 전부터 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사실 없었는데요. 또 잭슨홀 미팅에 대한 요게 것도 이제 어떻게 기대하는- 될지 모르겠죠. 그렇죠. 좀 이따 가면 그래서 아마 네. 좀 이제 아마도 내용이 이제 나올 거고요. 결과적으로 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제 같은 경우 이제 7,750선대까지 제시를 해서 일단은 수익을 실현을 했고요. 네. 현재 지금 단기적인 또 저가 매수 쪽으로 대응 관망 중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일 5일 한 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저 5일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이제 지수 선물들하고 연동성이 많긴 한데 최근에는 지수 선물하고 거의 동등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재고가 줄어들든 늘어나든 그 부분은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고. 그냥 하루만 좀 하고 그죠? 마는 것 하루만 같아요, 하고 지금. 말아요, 네. 사실.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뭐 저기 세력 그-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요즘에 같아요. 저기 미사일 쏘거나 아니면 미중 무역 이 두 개로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두 가지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최근은 거의 뭐 차트 모양 자체도 지수 선물하고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여지고 해서 조금 길게 보자면 51불대, 50선대의 지지는 이루어질 거라고 일단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매수로 저도 대응을 했고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55불대 돌파가 나오는 부분을 보고 단기 매수로 대응을 해서 단기 목표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고 있는데 지금 홀딩 중인 건가요, 이거? 57.50까지 일단 보고 있습니다. 57.50 까지? 네, 이렇게 해서 또 역시나 또 운이 좋게 또 좋은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여기 계시는 분 다 운칠 기사인 것 같아요. 운칠 기삼. 알겠습니다. 요즘에 뭐 네. 트럼프 말 한마디에 워낙에 장세가 맞아요. 많이 흔들리니까 뭐 쭉 우리도 잘 많이 추세 잘 봤는데도 갑자기 트럼프가 트위터 뭐 이상한 거 나기면 바로 바뀌어버리니까. 네, 가장 황당할 때는 잠자다가 트윗 나왔을 때. 네, 사실 저희 자는 시간이니까 그때가. 네. 그럼 선재 스타님께서는 이제 지난 요 급변동 장세 때 급락했다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반등 돌렸을 때 그때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 네. 변동성 장세 때가 왜냐하면 변동성 작을 때는 그냥 20개 준비해놓고 하나씩 물타면 돼요. 네네, 평단가에서 빠져나오면 되는데 근데 사실 급변동할 때 이럴 때 손실이 커지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그때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사인 나갈 때 뭐 미리 큰 그림들 예상을 하고 잘못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어느 네. 정도 판단하기 때문에 뭐 이랬었습니다. 고점에서 저번에 나와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금리 인하 나오기 전에 네. 최고점에서 전일날 매도를 잡고 다시 재매도를 노렸었습니다. 그래서 네. 하단부까지 끝난 상태에서 제가 이거 못 깬다 그랬죠. 그래서 네. 우선은 중간에서 혼조세 정도를 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가 한 이 정도 봤을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거보다 약간 좀 예, 오버해서 그래서 매도를 치고 먹고 또 치려고 그러는데 너무 세서 얘네들 한번 마무리를 하고 7,700부터 7,800을 맞고 다시 매도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또 중간에 맞고 치는데 또 세더라고요. 그래서 네. 새벽에 버티고 오전 10시 그래서 새벽에는 수익으로 나오고 목표가를 7,700지수 확인하는 걸 드렸는데 걔네들이 오전 10시에 와서 그 다음날 다시 재매도를 들여서 어제 하방 급락을 한번 빼먹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우선은 넘어가기 전에는 우리는 부합을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결정나지 않고 부합 혼조세에 뜰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함부로 추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얘네들은 뭐 큰 그림들은 우리가 굉장히 뭐 변곡을 다 잡아냈다고 봐도 되겠죠. 우선 뭐 이랬었습니다. 여기 60.90대 이 구간에서 목표를 53.50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뭐 중간에서도 매도를 한번 드렸었고 추가 매도 51.50까지 매도를 연 상태에서 51.50부터는 매수 받아낸다. 그래서 50달러 깨지더라도 다시 반등하는 애들 보겠다 해서 57달러까지 연다고 여기서 사인을 드렸고요. 한번 빼먹은 다음에 좀 더 눌렸다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얘가 바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57.10에서 저희가 매도 추세를 매도전략으로, 빼먹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다시 반등을 열어놓고 56.60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56.60, 50에서 맞고 매도를 새벽까지 빼먹고 마감을 지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 오늘 매수가 세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시도하기 때문에 오늘 뚫는 애들은
오늘 힘낸 애들은 절대적으로 열어줘야 된다. 아래 구간은 55달러 열고 윗 구간은 57달러 뭐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항이 있지만 얘네들은 출발하기 시작하면 59점 중반 자리를 체크하러 갈 거다. 그래서 우선은 저도 오기 전에 얘네들이 돌파를 해서 우선은 11계약을 매수를 잡아놨었는데 막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 200 얼마가 이제 쫓아가서 배팅을 해놔서 그래서 우선은 뭐 중간 익절에 뭐 30개 다시 눌리면 다시 40대 지지력 반등 배팅 들어가려고 그렇게 뭐 걸어놓은 상태고요. 두 분 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놓고 오셨네요. 네. 불안해요. 야, 지금 방송이 네. 불안하실 수도 있겠네요. 지금 장이 크게 움직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표도 있고 네, 하지만 지금 이 네. 시간은 크게 안 움직인다는 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크게 안 눌리더라도 하단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55달러는 우선은 뭐 눌리더라도 지지가 되고 또 싸울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대까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 뭐 59달러 이상 치는 걸 뭐 배팅해도 되는 구조라서 뭐 그렇게 배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굉장히 저희도 뭐 수익은 잘 냈지만 굉장히 저도 힘들었고요. 중간에서 뭐 골드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곡점에서 매도를 쳤는데 얘네들이 매수로 1,520달러까지 갈 거다. 그래서 매수하고 여기서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얘네들이 잘 안 오는 겁니다. 안 네, 돌아갑니다. 그래서 1,480달러까지 장기적으로 다시 열 수 있는 그림인데 다시 돌려봐야 된다. 어차피 고점 못 넘는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고 이게 그 다음 날인가 다시 내려와서 저희가 이 구간에서 추가 매도를 들려다가 오전 중에 딱 보니까 얘네들이 반등 여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시황 방송에서 얘네들 매수로 1,517달러 목표로 끌고 간다. 그다음에 추가 여력은 1,523달러가 있으나 우선은 어제는 1,517달러까지 마감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저녁 리딩할 때 여기서 다시 매수를 드리고 마감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수 때문에 골드가 좀 약한 상태죠. 한마디로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 구간 여력에서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방향을 지켜보고 배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눌리더라도 눌린 매수 쪽이 아직은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17달러, 그다음에 1,523달러까지 가능성을 열되 뭐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주의가 관망대 필요하다. 같은, 뭐 그런 이렇게 상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이제 트레이딩 상황을 지켜봤는데 이제 이걸 궁금하신 분들, 저게 이제 어떻게 트레이딩하는지 나도 실시간으로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토겐스탁 찾아오시면 두 분이 이제 포지션을 잡아놓고 오셨기 때문에 끝나고 바로 또 가셔서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열심히 같이 실시간으로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무료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